안녕하십니까, 홍철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4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원 투표 첫날 투표율이 무려 34.72%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각자 자기가 더 유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이준석 천하람이 당권 잡을까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폭발적으로 결집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또 지금 문재인 수박 처단하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개딸들이 있는데 그 배후가 밝혀졌습니다. 자, 좌파를 잘 알고 있는 현재도 좌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폭로를 한 건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박홍근이 왜 북한에서 쓸만한 말, 북한말을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 첫날 투표율이 34.72%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중앙당 선관위가 오늘 오후 5시를 기해서 마감된 모바일 투표 첫날 투표율이 당원 선거인단 87만 7천 명 중에 29만 명이 투표해서 거의 30만 명이 투표해서 이렇게 집계됐다. 35% 가까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때 첫날 투표율은 25.83%였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은 이틀간 모바일 투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4일, 5일 모바일 투표를 하고 6일, 7일에는 ARS 투표가 진행되는데 모바일과 ARS 중 1회에 한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의 경우는 오늘 내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참여하면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02-3679-1390 번호로 오는 투표 문자를 수신하면은 본인 보안 문자와 본인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에 후보자를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천하람 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거 ARS 모바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바일 투표에서 35%나 나온 것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모바일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4시간 만에 20만 명이 모인 것은 이거 놀랍다. 침묵하던 다수의 반란이다. 아무 근거 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봐도 이 정도 투표를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은 없다. 민심의 태풍이 불고 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지지표가 결집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 등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층이 대거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자들 주장은 이제 모바일 투표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핸드폰 못 쓰시는 분들이 어디 있고 또 안내도 지금 잘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연령대별로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없다라는 겁니다. 김기현 후보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날부터 투표 참여 열기가 매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기현을 압도적인 지지로 1차 투표에서 당선시켜줄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어느 당권 주자들은 도로 한국당은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한다. 근데 그 암흑기 누가 만들었는가? 암흑기를 만들어 놓고 당을 뛰쳐나갔다가 스멀스멀 명분 없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 암흑기에 당과 그 모진 고통을 견디며 자칫 없어질 뻔했던 당을 지켜내고 오늘의 정권 교체 밑거름을 만든 사람들을 어찌 기회주의적인 배신자들이 비난할 수 있는가? 라면서 이준석, 천하람, 유승민계 등을 비난을 했습니다. 자, 방금 투표했습니다. 당을 지킨 사람들 중심으로 투표했습니다. 라면서 우회적으로 김기현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 통합을 잘 해나갈 테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세요. 목숨이 달랑달랑하게 합격한 것과 힘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에서 끝이 안 나서 결선에 가서 누구끼리 편먹었다 하면 결선 투표에서 제가 이긴다 하더라도 내 편, 네 편 나눠서 국민들이 정신 못 차렸다고 비판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이 통합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1차에서 제게 확실히 힘을 실어주시면 당내 분란이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결선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 비윤표 결집했다. 지분 내놓으세요. 겉보세요. 침묵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둬서는 안 되고요. 모든 분들이, 당원분들은 투표에 참석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준석 천하람 세력들이 큰 소리 내는 거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허은하. 지금 김병민 후보랑 경합을 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준석 계열의 4마리의 말들, 이준석이 자기가 배너라고 얘기했으니까 4마리의 말들은 그 최고위원이라든지 당대표 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죠.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줏대가 있어야지. 배너가 자칭 배너죠. 배너도 아니죠. 자칭 배너가 끄는 대로 가는 말이 그거 어떻게 지금 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허수아비를 뽑는 건데요. 저자들 주장대로 한다면. 허수아비들은 절대 당 지도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수박 칠적 처단하라. 여기에 보면 문재인, 이낙연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라고 주장하는 개딸들이 문재인을 처단하라, 이낙연을 처단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배후 진중권이 밝혔습니다. 이거 이재명이가 부추긴 거다. 이제 와서 말리는 척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확인된 후에 이재명이 소위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이탈표 색출을 만류했지만 진중권은 이제 와서 말리는 척 해봐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다 이재명이 부추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강성 지지층 개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중은 자기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불이 붙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들을 세뇌시켜서 써먹는 이들은 결국 그 군중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재명도 개딸들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재명은 말리는 척을 좀 했었죠. 그런데 제명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이 틀린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틀린 것이 일부 있다. 5명 중 4명이 그랬다 하더라도 5명 다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했는가, 억울하겠나,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누명을 당하는 심정,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애매한 게요. 지금 제명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낙연에게 그냥 제명 요청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5만 명 이상이 개딸들이 영구 제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정확히 얘기해줘야죠.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이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명단 중에 틀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까지 지금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친이낙연, 친문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겁니다. 딴 건 몰라도 문재인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끌어들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또 얘기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재명이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게 진중권의 분석인데 결국 민주당 자기들끼리 멱살잡이 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도 돼요. 김진표가 지금 국회의원 350명 늘리자고 하고 있고 4월 28일까지 표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월이면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뀔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죠. 원래는 5월인데 좀 땡겨서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버텨서 그 민주당 완전히 4분 오열되고 원내대표도 박홍근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무슨 선거법 개정을 얘기하든 말든 해야지 지금 잘못하다가는 정의당까지 그 한 통속이 돼서 국회의원 350명, 정의당은 360명 늘리자고 하는데 자기들도 조금 더 세게 부르는 거니까요. 350명 아마 동의를 할 텐데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홍근이 쓰는 단어들, 이거 북한에서 쓰는 말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못 알아듣는 북한말. 왜 민주당 박홍근은 저런 말을 쓸까요? 박홍근은 참모들이 준비한 발언 자료를 많이 고친다고 합니다. 발언의 흐트러짐이나 사고가 없는 것도 박홍근이 직접 조심스럽게 내용을 고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16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원고 없이 박홍근이 국민과 견결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즉흥 발언이었는데요. 견결이 낯설었던 기자들이 박홍근 격렬하게 싸울 것이라고 속보를 썼습니다. 그 당에서는 격렬이 아니라 견결이다 라면서 수정을 요청했는데요. 자, 견결하다라는 뜻은 국립국어원 사전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 의지나 태도가 굳세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잘 쓰질 않습니다. 보통 굳세다, 꿋꿋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북 언어 차이를 가리치는 우리말 통일 사전에는 견결하다는 굳세다라는 뜻의 북한말로 되어 있습니다. 즉흥 발언에서 견결하다고 말한 것으로 짐작하건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대협 간부를 지낸 다른 중진은 스스로를 견결하다고 평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는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키운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영토 완정을 견결히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에서는 견결하다는 말을 모르면 간첩이지만 남한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북한말 중 하나가 총화라고 하는데요. 전체 화합을 뜻하는 총화는 총화단결 이럴 때 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사상총화, 생활총화처럼 상호 비판, 자아 비판을 뜻한다고 합니다. 대학 때 선배들이 총화 시간을 갖자고 해서 술 마시는 단합회인 줄 알았더니 밤새워서 반성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신의 한 의원 라디오에서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를 설명하면서 대남 기관들의 총화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식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사파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자가 만난 상당수 운동권 정치인들은 혁명을 일으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과거 생각에서 이미 멀어졌다고 합니다. 자, 강철서신 김영환처럼 사상 변화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좋겠지만 강요할 그럴 수단도 없습니다. 대신 말과 정책을 통해서 변화를 증명하면 되는데 아직도 북한을 자위권으로 이해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친일 매국으로 규정하고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모습에서 진화하지 못한 퇴화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견결, 총화 이런 말도 이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변한 것도 아니고 안 변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처럼 반란표 없는 또 하나가 노동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탐욕스러운 자본과 힘없는 노동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는데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년마다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가져온 악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알면서도 비정규직 개정에 나서자는 반란표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에 숨통을 띄워주는 일인데도 그러질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 결국은 민노총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결국 2030들 같은 경우는 왜 새로운 노조운동을 하고 나섰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MG 노조, 북한이라든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존의 민노총, 민주당 세력들은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예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 지금 변하지 않는 민주당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이재명만 586들이 나서서 바꾼다고 한들 민주당의 변화는 요원한 일이다. 이런 평가들이 칼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하지 않는 민주당, 저자들이 언제나 바라보고 높이는 대상이 어딘지 사실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죠. 즉흥 발언을 할 때 쏟아지는 저 실수인지 진실인지 당 대변인 공보국에서 격렬이 아니라 견결이라고 바꿔달라고 했다라니 그게 맞겠죠. 그죠?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그냥 진짜 박살내버리고요. 지금 위헌적인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때 국민 저항권을 통해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중요한 것은 이준석 세력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예, 당원들께서는 투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